KT가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워낙 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완전히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일단 KT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전에도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입니다. 하지만 4월, 5월 굉장히 좀 주춤하면서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귀신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보통 6월 18일부터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부터 어제까지 16승 1무 5패, 그러니까 7할 이상의 지금 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도 이제 하위권을 벗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위권에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지금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5위권과 1.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또 좀 디테일하게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승률만 좋은 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기간 역전승만 11번이고요. 3번의 연장전에서도 모두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또 이 촘촘한 승부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거 굉장히 좀 강팀다운 그렇죠. 면모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질 때는 그냥 확실히 져요. 이 5번의 패배를 보면은 모두 2자릿수 실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뼈아플 수 있지만 전력 측면에서는 후유증이 좀 덜한 패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이 여러 가지들을 되게 굉장히 축약해 놓은 게 이제 어제 경기 승리였던 것 같아요. 8대 0을 뒤집는데 뭐 한 3이닝도 안 걸렸잖아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기록을 쳐다보니까 마지막에 9회까지 KT가 승리 확률이 0.2%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 홈런이랑 연장 가서 또 홈런이 나오면서 이겼는데 역시 KT는 무섭습니다. 예, 저는 올 시즌 전부터 좀 KT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기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첫 방송에 지금 첫 주제부터 약간 또 과감하게?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KT 팬분들은 좀 죄송한데 기자적인 관점에서 좀 이건 좀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KT가 전력상 사실 굉장히 좀 탄탄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년째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올 시즌에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반기에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반기부터 잘하는 것은 오케이 좋은데 이러면 전반기에는 왜 이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취재하는 이제 KBL 프로농구에는 개막하고 첫 한두 달을 불같이 태우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DTD하는 팀이 막 있어요. 있죠. 예, 지금 없어진 전자랜드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비시즌 훈련할 때 모든 사이클을 개막 전에 맞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야구와 농구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몇 년 연속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스프링 캠프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팬의 의견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자꾸 이렇게 그 마지막 걸 하나씩 다시는데 네. 예, 뭐 편하게 빠져나갈 구멍만 하나씩 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일찍부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KT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초반부터 달리고 싶지 않은 팀이 그럼요. 어디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막 전에 이 10개 구단 전체가 조금 상향 평준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즌 초반 너무 좀 떨어지게 되면 쫓아가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초반부터 좀 바짝 좀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좀 부상 이슈가 KT에게는 좀 시즌 초반 좀 집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KT 하면은 일단 그래도 좀 마운드의 이 선발진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 부분에서 좀 완전체를 가동하지 못했어요. 이 5월 한때 보면은요, 이 고영표 선수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해서 없었고, 그다음에 벤자민 선수가 또 중간에 스스로 좀 휴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엄상백 선수까지 어깨가 좀 무거워서 한 박자 쉬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개막전에 구상했던 이 선발진 가운데 남아있는 선수가 뭐 한 명, 뭐 2명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좀 쓴웃음을 지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버텼다. 이렇게밖에 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텼던 KT가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연승 그 칠치올이라는 또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달? 저는 2위. 정말요? 예, 2위 자리를 KT가 가져갈 것 같아요. 아까 그 외 6팀을 예, 선택하신 그 외 게 6팀. 예. 예.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별명이 그 농구 쪽에서는 원석역이거든요. 하도 많이 틀려서. 예. 그래서 근데 뭐 소신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2위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합니다. 예, 전력이 굉장히 좀 탄탄해요. 요새 보면은 고영표 선수나 이제 벤자민 선수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운드 안정도 큰데 저는 진짜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타순. 달라진 타순. 그 강백호와 로하스로부터 이제 테이블 세터 아니라 그냥 테이블 아예 그냥 자기가 혼자 먹는. 그렇죠. 이강철 감독이 KBO에서 이제는 최고령에서 두 번째 감독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전반기에는 천성호 선수 선두 타자로 나왔다가 강백호 로하스 아니면은 뭐 로하스 천성호 강백호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을 하다가 최근에는 KT가 1번 로하스, 2번 강백호 제일 잘 치는 타자 2명을 그냥 앞에 확 박아버리거든요. 이게 약간 메이저리그식 타순이잖아요. 전 이게 진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원서영 기자 지금 가까이서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말 끝나면서 입술이 아직 좀 파르르 떨리고 있거든요. 예, 뭐 방송 맨날 하면서 저렇게 네. 또 이렇게 또 루키 같은 느낌으로 오늘 프로야구 프로그램에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영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우리 김준록 PD가 호시탐탐 원석영 그리고 지금 제2의 후보들을 자꾸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김준록 PD 많이 좀 잡아주시고요. 자 KT가 2위 너무 늦었어요 하는 분 계시고 KT가 2위 못합니다에 전재산 올인할 수 있다는 페리시치님 계신데 근데 저도 조금 뭐 2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높은 곳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KT가 지금 선발이 안정화되면서 동시에 불펜 안정화도 같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 2번 거의 뭐 폭격이잖아요. 이 무서운 테이블 세터를 앞세워가지고 또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펼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난해 경험들이 KT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어쨌든 10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 승리 경험이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거봐 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쫓아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좀 눈빛이 변한다? 저는 이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절대 여기 있을 팀이 아니야 라는 게 느껴졌고 어쨌든 저는 KT는 1차 목표는 5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단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강철 매직이 저는 포스트 시즌에 더 무섭게 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이강철 감독 이야기를 저희 방송 전에도 해주셨지만 일정적으로도 이 장맛비 때문에 취소되는 경기들에서 상대 에이스들을 좀 골라서 피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면서요? 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KT에게 좀 내려진 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KT가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철 매직. 근데 이제 사실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되고 아까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이 5강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차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물론 아래쪽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뭐 한 7등, 8등 정도까지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키움까지도 지금 5강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팀은 단 한 팀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올 시즌 또 타고 투저기 때문에 연패가 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잘만 이렇게 또 딱 맞물리면 또 성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야구 팬분들이 좀 재밌게 리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철 매직 시즌 2. 이 강철 야구가 과연 또 올해에는 어디까지? 작년에는 이제 2등까지 올라갔었다가 한국 시리즈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과연 올해에는 또 가을 야구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이제 어느 한 팀이 내려올 거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원석영 기자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뭐 KT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KT 이외에 또 뭐 SSG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두 팀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예, 그 부분은 뭐 얘기를 좀 더 지나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